반배정이 되는 원리 탑3. 입시덕 후! 주제 추천하면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된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학년을 맞이하기 전 가장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새로운 1년을 누구랑 같이 보내게 될지 결정되는 반배정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이 반배정, 누가 정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정하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선생님한테 가서 친한 친구랑 같은 반 해달라고 부탁하면 선생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실까요? 반배정,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 전에, 반배정이란 건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지역마다 기준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을 3개 정도 뽑아본 것이니까 우리 학교는 다른 방식 쓰는데? 이러지 말기. 후! 나 입시덕 전교 1등으로 1반에 갈 남자다. 탑3 성적. 반배정의 기준 중 하나는 잔인하게도 작년에 받았던 성적입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반배정은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요. 우선 반별로 학생들을 남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적 순대로 배열을 해요. 그리고 그 반 남자 1등은 1반, 2등은 2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정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반이 이런 식으로 배정하면 1반의 각 반 1등이 다 모여서 천하제일 공부대회를 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밸런스 패치를 위한 장치가 있어요. 여자 1등의 경우엔 5반, 여자 2등은 4반,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배정하는 거죠. 그리고 옆반의 남학생들은 2반부터 성적순 배정이 시작됩니다. 1등은 2반, 2등은 3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요리조리 잘 섞어주면 각 반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고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배정도 엄청 수학적으로 하네요. 물론 이렇게 성적을 기준으로 한 반배정은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쓰이는 방식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는 성장중심 평가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수행평가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제도의 특성상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순서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후! 난 3월생이고 넌 10월생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 부르도록 해. 탑2! 이름, 생년월일. 이름이랑 생년월일 역시 반배정으로 자주 쓰이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성적을 매길 수 없는 초등학교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우선 각 반별로 남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성의 초성이 빠른 순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생일이 빠른 순서로 학생들의 순서를 매겨요. 그런 후에 성적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랑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배열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기준으로 반배정을 한다고 가정하죠. 가렌이란 친구가 1반으로 간다면 나서스라는 친구는 2반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반배정을 한다면 3월 2일에 태어난 나서스 학생이 1반, 6월 4일에 태어난 가렌 학생이 2반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순서가 빠를수록 앞반에 가게 될 경우입니다. 학교에 따라 뒷반부터 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 경우도 1반에만 생일이 빠른 학생이 몰리거나 가시성을 가진 학생들은 무조건 1반에 가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아까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반배정에서 소개한 방법을 씁니다. 즉 1반이었던 학생들은 다음 학년에 1반부터 순서대로 배정을 하고 2반이었던 학생들은 다음 학년에 2반부터 배정을 하는 식으로 각 반별로 이름이나 생년월일의 밸런스를 조정하죠. 이렇게 하면 1월 1일이 생일이거나 가시성을 가졌던 이유로 매번 1반으로만 가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네요. 후후후,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탑1! 선생님의 컨트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성적, 이름, 생년월일만으로 반배정을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재조정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죠. 반배정 시즌인 1, 2월이 되면 해당 학년 선생님들이 모여 반배정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1차 배정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반배정을 조절하는 것이죠. 여기서 고려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으로 배정된 경우 그 둘을 분리한다고 하네요. 혹은 특정 반에 선생님 말 안 듣기로 유명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여러 반으로 나눠 놓기도 한답니다. 또한 쌍둥이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님의 요구를 잘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사이가 좋은 경우 같은 반에 배정하고 사이가 나쁜 경우에는 다른 반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말썽꾸러기 콤비나 철천지 원수들은 다른 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시덕이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실까요? 물론 이것도 선생님별로 학교별로 케바케가 심하겠지만 반배정 과정의 특성상 시덕이랑 같은 반이 되게 해주세요는 그 요청을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덕이랑 다른 반이 되게 해주세요는 상대적으로 그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후! 지금까지 반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반배정 기준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선생님들끼리 회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선생님들이 재조정 과정에만 관여하고 1차 배정은 아예 랜덤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좀 있으면 반배정을 받게 될 텐데요. 친한 친구랑 되는 것도 좋지만 만약 잘 모르는 친구랑 같은 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오히려 인생 친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새학년 올라가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